아직까지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답변서를 잘 보내지 않으면 청문회 결과 보고 채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그 뒤에 쓸데없이 배석하는 사람들 말이죠. 오히려 답변서 좀 작성하는데 협조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면 답변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은 의원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신의 명성이 자기의 진실보다 빛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비슷한 말을 들어봤습니다. 인도 시인 타고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후보자께서 지난 대법관 청문회에서 직접 하셨던 이야기예요. 들어보셨다고 하시는데 직접 하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명성은 헛된 것이다. 이런 뜻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님 장관이라고 하는 막중한 그런 자리를 두고 청문회를 하고 계신데 정말 진정성과 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관직 훌륭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정말 진실과 진정성 있게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합니까? 네, 여러 가지 뭐 결점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뭐 자부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 측면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환 본 의원이 오늘 오전에 쭉 여러 동료 의원님들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어떤 정말 진정 어린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수부 장관, 지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타부채에 찢어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해수부 역사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지금 생겨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처음 발족되고 나서 네.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해수부가 다른 또 두 개의 부처로 그 기능이 분산되는 바람에 상당히 굴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을 하면서 박근혜 2013년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출범하면서 해수부가 부활이 되었는데 그 대형 해양 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한 그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저는 있습니다. 해수부의 오늘날의 지금 그 침체와 위기 이것은 후보자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현 정부의 대통령하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해수부는 전성기를 누렸어요. 이명박 정부 때 해수부 해체될 때 후보자께서 거기에 동의했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예, 뭐 조금 말씀드릴 아까 말씀하시기에 예. 본인의 의지는 거의 아니었지만 반대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본인의 의지는 아니지만 왜 그러면 찬성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무소시는 그런 이 생각으로 어떻게 해수부에 앞으로 이 어렵고 첩첩산중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부조직법 지금 개정안이 해수부는요? 전부 다 되는 바람에 자, 그렇게 된 좀 것으로 들어보세요. 봅니다. 예. 해수부는 MZ 정부 들어서 해수부가 해체될 때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방어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행스럽게 해수부가 복원되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라고는 윤진숙 장관 10개월 동안 해수부 아무런 역할도 못했어요. 그 이후에 세월호 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그냥 난 게 아니고 그동안 해양수산행정에 대한 무지, 무관심, 무책임 이런 것들이 함께 뭉쳐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장관이 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하고자 하는 이 장관의 자리는 정상적인 부처의 장관을 임명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10년 동안 헤매다가 지난 한 7년 정도 지금 헤매가지고 정상적인 부처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 기관평가에서 최하위란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의 사기에 알고 계신가요? 예, 굉장히 좀 지금 어떤 침체되어 상황입니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런 해수부의 신임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겠어요? 뭐 일단은 해수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또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해양수산이 침체되어 있는 분야를 빠른 시일 내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고 또 신성장 동력으로 일컬어지는 마리나나 크루즈 같은 새로운 산업에 참가함으로써 해수부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수부의 화려한 어떤 그 정책 공약, 비전 이것보다도 지금 추락한 해수부의 사기와 조직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 장관 후보자로서 남다른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전에 쭉 그런 뭐 이 장관 후보자의 의지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물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묻고 있는 거 아신가요? 아직도 10개월 장관이 10개월 후에 국회의원에 복귀하겠다 이런 생각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예, 그 점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아니 출마 여부가 본인의 의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지 출마 의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의지이지 어떻게 그게 인사권자의 의지예요? 지금 장관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해양수산부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 최소한 해수부의 역사와 지금 해양수산부의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막중한 과제를 생각했을 때 후보자께서는 다른 어떤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마 여부를 저희들이 묻는 게 아니었어요. 장관 지명된 직후에 부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출마하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말씀 하셨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는 이 자리에서 장관의 자세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해수부와 대한민국에 필요한 장관은 화려한 정책과 전문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예요. 진정한 의지. 해수부를 바로 세워내겠다. 최종적으로 성공한 장관이 되겠다. 최장수 장관이 되더라도 제가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하고 유념하지 마시고 앞으로 해수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우리 해수부를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침체된 해양수산 분야의 활기를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수부 존폐 문제도 장관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도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최소한 장관이 되겠다고 하시는 후보자께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없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이야기고 박근혜 정부에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해수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이 대통령이 명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짐작을 하고 그에 유념을 하도록 하겠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해수부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후보자께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특히 상처받은 해수부의 모든 가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야말로 장관의 그 탐령 장관이 아닌 그야말로 성공한 장관,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장관이 되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그런 자세로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